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제가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쓴 양육가설이라는 책을 읽고 상당히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발달 심리학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중에 그 양육가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기말고사 그때 이제 레포트로 또 제출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5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육아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았는데 마침 그 발달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고 양육가설도 읽음으로 해서 저에게 참 커다란 그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면 좋을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선 양육가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양육가설은 그냥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성공하든 성장하든,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이의 그 유전자,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환경을 만들어줬느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만 거의 바라봤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 설명 안 되는 내용들도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연구자 입장에서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자신의 이론, 이런 가설,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는 정말 이 자기 피와 살이 다 뜯기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지켜온 그런 어떤 이론은 자신의 그 신념과 같이 그 자기 몸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이론이 중요하냐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이런 믿음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쓴 책이 바로 양육가설이에요.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이 썼고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 이 양육가설이고 개개인의 그런 개별성, 개성, 성격에 대해서 쓴 책이 이 개성의 탄생입니다. 이 저자는 양육가설이라는 그 이론 대신 집단 사회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화심리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영장류 동물학, 심리 언어학, 동물 유전학 등 뒤에 참고한 논문이 수백 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걸 공부하셨어요. 왜냐? 이게 참 석사, 박사가 된다라는 것이 더 넓게 많이 아는 개념보다 정말 그 좁게 깊이 있게 하는 학문을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심리학을 공부할 때 다른 분야의 심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서 이렇게 같이 다루기에는 좀 어떤 여건상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정말 지금 어떤 통섭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처럼 어떤 한 분야도 중요한데 이 분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그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는 유전자와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가설은 틀렸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교육은 어찌 보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그 더 작은 사회 공간에서 그걸 연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중요한 건 이 바깥 세상인 거죠. 바깥.
자, 사회화라는 개념 자체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정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집 밖을 나가는 그 모든 공간이 다 이제 사회화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집 안에서의 그런 교육과 집 밖에서의 교육의 차원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중요하게 될까요? 네. 집 안의 문화를 익히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집 밖의 문화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이 자존감은 집 안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이 집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엄연하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이 자존감은 집단 안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 집 안에서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더라도 딱 집 밖을 나가서 자기의 또래 집단 안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왕따를 어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집단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길을 가든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이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어떤 관계에 맺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왜냐? 사회화라는 게 이렇게 타인과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이 사회화가 잘 됐는지랑 이 자존감은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정교육에 있어서 이 주디스 리치 헬스가 한 말, 요 말이 참 저는 아주 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 양육을 즐겨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라. 이게 가정교육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장한 어떤 다른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뺑뺑이 돌리며 다양한 사교육 시장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부모부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가 내가 하는 그 일의 어떤 의미를 알고 또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런 것들이 부모가 먼저 잘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부모부터 자기다움, 나다운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전 첫 번째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무언가 많은 것을 학습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학습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가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곳이라는 뜻은 어떤 곳이냐?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라는 인식인 거예요.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라고 했지만 이 감정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성숙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들은 또 부모가 잘 알려줘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이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가정은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내 감정 상태를 알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도 똑같이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그걸 또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어떤 정서를 관리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 내가 잘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인 감수성 같은 것들이 또 갖춰지는 게 필요한 거죠. 나부터 그 다음 상대를.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엄마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엄마는 친구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집단, 또래 집단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청소년들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담배를 피거나 하면 아유 뭐 바깥 분이 남편이 담배를 피나 봐요. 그래서 예, 우리 아빠도 담배를 펴요. 그래서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걸 배웠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흡연하는 학생들의 그런 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부모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아이가 담배를 피는가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 또 보다 이 아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담배를 피지만 전 담배를 안 피잖아요. 제 동생은 담배를 핍니다. 지금은 이제 끊었는데요. 10년 가까이. 부모님이 피니까 저 피느냐? 저는 안 펴요. 이렇듯이 그리고 제 친구들이 더 피면 제가 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살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괜찮은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괜찮은 어른들의 자녀들이 또 같이 또 관계를 맺으면 또 괜찮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주제넘지만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녀 교육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부모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들은 저는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독서를 해야지 자기는 스마트폰 TV 보면서 아이들한테 책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자녀 교육의 문제점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 방식을 취하면 좋을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